금융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고객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이 방패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창,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어야 하는 시대잖아요. 자, 오늘 이 복잡한 길을 헤쳐나갈 명확한 지도를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고객의 권리라는 아주 단단한 방패,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라는 날카로운 창. 이거 정말 둘 다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절묘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 개인 신용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개인 정보와 신용 정보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정보, 바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을 그냥 권장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법적인 의무거든요. 이걸 어기는 순간 수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고객의 신뢰는 물론이고요. 상상 이상의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이죠. 실제로 한 금융사가 규정을 위반해서 부과받은 과태료가 무려 2억 원입니다. 2억.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규정 준수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4가지 주제를 통해 이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정보 주체의 기본 권리라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이어서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거고요. 그리고 가명이나 익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 마지막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정보 주체의 기본 권리. 이건 단순히 고객에게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요, 우리 금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의무이자 신뢰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자기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내 정보 맞나? 확인하고 틀렸으면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요.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아예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들은 결국 데이터의 주인은 고객이다라는 대원칙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장치들이고 우리는 언제든 여기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정보 삭제 요구는 아주 민감한 절차라서요. 이 4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을 참고를 명확하게 만들고 삭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주고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고객에게 꼭 알려줘야 합니다. 이 체계적인 프로세스야말로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이걸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마이데이터와 전송 요구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말이 또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고객이 우리한테 제 정보 저기 A 회사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이게 마이데이터 시대의 심장입니다. 데이터의 주권을 고객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아주 강력한 권리인 셈이죠. 이 권리가 왜 그렇게 혁신적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고객은 더 이상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다기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싹 모아서 맞춤형 자산 관리를 받고 더 좋은 상품을 추천받고 심지어 신용점수까지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고객에겐 엄청난 편의를, 우리에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그럼 고객이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는 건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요입니다. 예외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보면 명확한 거절 그리고 중단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누가 봐도 이건 사기나 협박 같다 싶을 때 혹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기관으로 보내달라고 할 때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리스크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위험 없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활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핵심 열쇠, 바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다시 원래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만 쓴 정보예요.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다시 누군지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나 연구 같은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익명정보는 아예 누군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든 완벽히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신용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니까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가명정보, 그리고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익명정보. 이처럼 데이터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활용의 자유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구도를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아직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제 식별의 열쇠가 되는 그 추가 정보는요, 철저하게 분리해서 다른 곳에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요. 접근 권한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접근 기록을 3년간 남기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 업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 뽑아서 실행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지만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고객의 권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업의 바탕이 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둘째, 데이터 전송 요구권은 방어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싶다면 완벽한 보호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 금융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정책은 과연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데이터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